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간밤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금값으로 시장의 눈이 좀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동조화됩니다. 비철금속이나 귀금속 쪽 지금 좋은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가 4%대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짙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오늘 시장인데요. 또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 보셨다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물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11주인데 이것이 하한가로 거래가 되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를 다소 조금 더 경색시키는 그런 이슈가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보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1조 7천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시장이 움츠러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각종 섹터로 좀 이 온기가 분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이 장 초반만 해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가나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조차 조금은 꺾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폭등을 이어갔다가 오늘 자리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저점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많은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팍스엠의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후 샌디스크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실리콘 관세 세부안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상황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4.67% 하락한 6,289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1.76% 내린 785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어제 조단위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1조 7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8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2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개인만이 2,396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은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귀금속 판매가 증가하고 판매 제품군도 다양해지면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고려아연은 오늘 14%대 상승하면서 124만 9천 원으로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APR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APR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6%대 급증하면서 해외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APR은 2%대 상승하면서 36만 7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텍입니다. 전일 테슬라 관련 호재로 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심텍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전날 심텍이 호실적을 발표한 뒤 역대급 실적 사이클에 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심텍은 6%대 상승세 보이면서 10만 9,2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세 관련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장중의 변동성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그리고 오늘의 맥점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힌트 찾아볼 텐데요. 오늘 좋은 전략 주실 전문가님 모셨어요. 민푸름 전문가님과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푸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닥이 그래도 4거래일 동안 계속 연속성을 보이나 했더니 오늘은 쉬어갑니다. 코스피도 낙폭이 좀 크고요. 어쨌든 시장이 위로 가기에는 좀 탄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에어컨을 켜놓고 잤더니 목이 좀.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보통의 움직임이 그래요.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S&P 500도 다우존스도 이제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하가 되면서 조정이 오는 건데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단 시작 전에 요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와 순매도 탑을 보면은 순매도 대부분이 다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이제 개인들이 뭐 학을 떼든 아니면 이젠 진짜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든 상관없이 매도를 한다. 그다음에 순매수를 인버스 상품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법한 겁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직은 조금 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 좀 대다수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러한 매도, 그다음에 레버리지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개인들 순매수가 인버스로 좀 몰린다. 거기다가 이제 선물 수급이 계속 최근 들어서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로 전환하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상방으로 조금 제한이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상방이 제한돼 있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 속에서 그러면요. 그간 뭐 쏠림은 좀 완화가 됐지만 종목별로 좀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매크로적으로 변한 것도 없는데 오늘 IT 투톱이 조금은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지금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 코스닥을 좀 바라볼 때인지 이럴 때 아니면 조금 기다려봐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좀 운용을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이라면 좀 오늘 장에서 어떻게 힌트를 얻어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관망입니다. 왜냐면 이게 내일 바로 반등을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신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리밸런싱을 고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죠. 사실 어제 같은 날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뭐 폭락을 했을 때 신규 매수로 접근을 했던 저 아래에서 샀던 사람들이 어제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조정을 바라봐야 될 텐데 만약에 어제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종목의 리밸런싱, 즉 이 종목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줄이고 다른 종목을 오늘 이렇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오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담아보는 게 어떨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바로 반등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고요. 그렇게 리밸런싱 내 지금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요거를 한번 점검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볼 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렇게 쏠림이 좀 나아지니까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싣고 가야 될지도 고민되고 있는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이 반도체 비중을 뭐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연속성 있게 보여줬던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쪽에서 소보장 쪽 오늘 심텍 같은 종목 좋은데 이런 종목에서 좀 해답을 찾아봐야 할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비중을. 이거는 개개인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나는 매매 자주 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냥 한번 사서 꾸준하게 들고 가고 싶어요. 연말에 매도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비중을 삼전 닉스를 50% 들고 있어서 난 반도체 100%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처럼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다른 섹터군들이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고 호재들이 지금 밀려 있어요. 주가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랑 주가가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8월 달이 전통적인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원래 7, 8월 달을 7월 달, 8월 달이.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래 대금이 낮고 거래량이 적어요, 일단. 그래서 여름 휴가 때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7, 8월 달에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린다고 이제 누군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타용, 그러니까 즉 단기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기 거래를 할 때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무언가 하반기에 이제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래서 조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의 내 비중이 50%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줄여서 다음 타자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5% 정도 뭐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10% 정도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요런 계획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리밸런싱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임프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중에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오시면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쉬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궁금하시다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 있으세요? 왜 여쭙냐면 뭐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고 로봇 쪽도 괜찮은 것 같다가 지금은 탄력이 많이 둔화됐고 비철금속이나 또 금값 이쪽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오늘 특징주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한 종목 궁금합니다. 7, 8월 달에 제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가 가장 날뛰는 애들이 원자재입니다. 시장이 수급이 이제 그 수익률을 위한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원자재 이슈가 있으면 그쪽으로 순간적으로 수급이 확 붙어요. 그런데 원자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상승 모멘텀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비철금속이나 금값에 관련돼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탔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주식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보이는 종목들은 로봇이죠. 로봇은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어딜 가나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로봇으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쪽이 그나마 지금 시세를 볼 만한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내놓긴 한 건데요. 엔비디아가 최고의 AI 컴퓨터 플랫폼으로 생각한다. 이제 엔비디아만 사용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메모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AMD에서 리사수가 이제 머스크의 엔비디아 독점 발언을 일축시키는 또 발언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는 지난밤 내렸지만 엔비디아 어제 분위기 안 좋았는데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론 머스크가 어제 던졌던 얘기가 사실 좀, 증시에 좀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긴 맞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실적은 스페이스X가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하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이슈랑은 좀 별개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그냥 팔아 제끼고 있어요. 그냥 이슈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매도 행렬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8월 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그래
공급을 늘린다고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뭐 우리도 3대 메가 프로젝트 하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반도체도 만들고 약간 요렇게 있는 것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으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요것 때문에 떨어져 그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수요가 200%늘 것이다. 생산의 속도보다 공급의 속도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보면 그러면 반도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호재인 게 맞습니다. 맞지만 시장이 지금 요것보다는 AMD와 그다음에 저기 뭐야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은 거죠. AMD랑 이제 그 샌디스크 또 알파벳 모두 다 이슈가 약간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실적은 좋았으나 3분기, 4분기에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거에 그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AI 인프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한 게 바로 어제까지의 움직임인 거고, 지금도 물론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센티멘탈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즉 반도체 쪽으로는 좀 여전히 좀 아직은 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년도 가이던스를 낮췄다. 기업들이, 빅테크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낮췄다. 그러면 반도체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요게 조금 아직은 부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그 미증시가 이제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모두 다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들이 원래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 조정이 옵니다. 일반적이에요. 미국 증시 일반적인 움직임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가 달성을 하고 꼬리 달고 그냥 내려온 정도인데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늘 좀 안 좋은 거고, 머스크가 콘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GPU 나 이제 AMD 거 안 쓸 거야. 엔비디아 거로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만 올랐어요. 반도체주도 대부분 빠지고 기술주들은 대부분 빠지고 엔비디아만 4%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해한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잡고 뭐 진입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관망 자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될 만한 요소가 없다. 매크로적으로 그러니까 서사가 변할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후로 계속 맥을 좀 못 추는 오늘도 152만 2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장 초반에 하한가까지 11주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성이 보이시는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앵커님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로이터에 성명을 보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뭐 모색하겠다. 뭐 이런 성명을 보내는데 로이터가 그걸 보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보냈으니까 일단 보도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곁들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이랑 SK하이닉스 입장이 약간씩 조금 달라요. 이제 두 개 다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요.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확실합니다. 약속을 하긴 했어요.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very so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곧. 빠르게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공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것 때문에 약간 이 주가의 방향이 향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 얘네 둘을 보자면요. 제가 요거 차트를 조금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요 선이 코스피 6,500 라인이요. 우리가 폭락 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폭락 오기 전에 제가 선을 그어 봤어요. 선을 그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는 그 부근에 있어요.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폭락 오기 전에 가격보다 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 이제 왜 삼성전자 얘기 하는데 너네 이제 SEC에서 얘기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얘기한 25일 지났잖아. 왜 얘기 안 해? 라는 식의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날짜로는 어제가 그게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 ADR을 상장하고 25일 동안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를 얘기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제 풀린 날이었는데 여전히 그게 없다. 요것 때문에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비교적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큰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향후에 바뀌는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가 레벨이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탄력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건데 이것들의 가격 레벨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약간은 혼동스러운 상황이라서 전문가님은 어떤 시나리오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장기적으로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하는 거는 가격은 너무 좋죠. 지금 너무 빠져도 그냥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PER 4배 정도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뭐 7배, 8배 준다고 했던 그때보다 거의 2배가 이제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전하고 닉스가 정고점을 돌파 가능하고 신고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면은 뭐 10대 1 얘기도 나오고 50대 1도 얘기도 나오지만 액면 분할이 된다. 그래서 저게 지금 160 만약에 20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줄게 된다면 이제 신규 유동성이 더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거리를 미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호재를 띄워봤자 얘가 얼만큼 반응을 하겠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이 시점에 호재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오늘 같은 날에 계속 모아가야죠. 5%, 5%, 뭐 3%, 8%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날에 뭐 폭등하고 있는 날에는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건 어딜 가나 누구나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얘네들은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괴리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이제 결국에는 다시 300만 원 향해 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38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바라보고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질 때 계속해서 모아 담아라. 요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서사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중에 계속해서 고민되시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조금 더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도 함께 하시는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부방으로 오시면
하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 상황 조금 모르겠고 답답하시다 하면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전략, 시장에 대한 생각들 정리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전사 역량을 통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별개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함유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문가님이 이 로봇이 사실 이전에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과연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꿈을 먹고 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도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돈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돌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게 과연 잠깐 다시 한번 반짝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가 믿업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붙었다라는 것에서 한번 믿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그림 그리세요? 일직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지언정 그게 이제 로봇 테마는 에이 아직 테마야. 뭐 단기적으로 얘네는 그냥 잠깐 깔짝깔짝만 매매하면 돼라고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큰 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넘버가 숫자로 눈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좀 이 주가가 진짜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아직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게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증을 내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매출을 양산을 해낸 데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수급이 퍼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기술에 처음에 좀 반응을 했죠. 자율주행에 뭐 어디 부품이 중요하다더라, 어디 기술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때 로봇주도 있었지만 자동차 부품주 뭐 온갖 게 다 이렇게 파생이 됐었잖아요. 지금 로봇이 고 단계를 좀 밟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직은 부품 위주로 좀 움직여요. 부품이나 대장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핵심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이 그래 하드웨어 만들었어? 그래 그다음 날은 기술적으로 조금 움직여.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얘가 실제로 양산을 해. 그러면 로봇의 가장 필수적인 배터리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매출이 곧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지금 취약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좀 이 7월 달에 아주 시기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대했다가 하루는 '아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아 돈 버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지금 나날들이. 그래서 요게 저는 8 월까지는 요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확신을 가지는 시기가 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방향을 쪼끔 정해지지 않을까. 이 시장은요 계속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매도 행렬이 막 나오고 이거 지금 저번 주까지죠.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했잖아요. 개인들의 매도 행렬이 나오고 시장이 언제 안심을 하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받쳐주고 시작할 때. 시작 지점에서 이제 외인들이 기관들이 매수가 막 들어올 때 시장이 그때서야 자신감을 가지고 '아 이거는 간다. 갈 수 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이 호재는 이 매출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 이런 식의 보도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냥 시장이 못 믿는 거예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장에서 어
확신을 가진 그 순간이 이제는 얘는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백날 왜 뭐 저기 뭐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와서 물구나무 서고 뭐 무슨 공 가지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기회를 많이 보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로봇 월드컵이 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눈에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계속 테마주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매출이 저는 나오는 게 한 1-2년 아니면은 실제로 매출이 찍힐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에서도 오늘 호재가 이게 있지만 로봇에 관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비밀병기 뭐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 자회사 있죠. 자회사랑 별개로 직접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기술력 엄청 우수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가 삼성이 이제 그 현대차랑 로봇 동맹을 맺었다. 플러스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슈들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정부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시장 보니까 어땠어요? 로봇이 갑자기 막 급등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하방 압력 때문에 꼬리 달고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로봇을 좀 요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로봇 종목,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로봇 종목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비중을 좀 잘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로봇에 한 20%의 정도의 비중을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10%는 장기로 갖고 갈 종목 대장에다가 넣어 놓고 뭐 10%는 단기 단타 쳐야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요 10%도 5% 정도만 가지고 하세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종가가 폭락이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변동성이 좀 작아야지 '아 얘 이제 시장이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이 과도기 구간이구나. 이제 ETF 때문에 이제 난장판 폈던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회복 기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만약에 폭락이 오면 '아 아직 변동성이 안 끝났구나.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현금을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이 단기로 하더라도 이제 5% 정도만 갖고 움직이시고 장기로 두는 거는 2% 3%씩 담아 두는 거 괜찮습니다. 요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코스피가 뭐 4%대 하락이고 코스닥은 변동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795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과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좀 나눠서 로봇 쪽을 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좀 단기적인 종목들이 많이 가는 듯 하더니 윗골이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딱 하나만 여쭐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일까요? 아니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잠시 후에 한번 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이 좀 됐었어요.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나 이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어려워요.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만 2% 상승하고 있고 펩트론도 뭐 3% 상승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96% 상승하면서 뭐 어쨌든 변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 그래서 로봇 관련주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가 잠깐 끊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게 장기적인 종목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로봇 대장주 하면 뭐였죠?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현대차였어요. 그죠? 근데 현대차에서 우리가 젠슨왕이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LG전자가 새롭게 로봇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LG전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삼성이 우리 휴머노이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랑 상관없어. 우리 이미 거의 다 아주 높은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야, 대장이 누구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장이 누구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전히 대장은 아직은 현대차다. 로봇의 대장.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3파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가 최고가 될 거야 라는 싸움으로 갈 거지만 지금 로봇으로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장은 현대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지만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을 중점적으로 뒀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의 로봇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데이터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 자율주행에 관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 공장을 만들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이 데이터, 요런 게 굉장히 많아서 현대차에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가 가장 먼저 산업으로 퍼질 겁니다. 즉, 일터, 공장으로 가장 먼저 퍼지면서 매출이 여기서 좀 저는 먼저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한테 오는 단계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1차적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국방에서 얘네들이 먼저 쓰고 군대에서 먼저 쓰고요. 두 번째로 기업들이 가져가다가 쓰고 마지막에 기업이 그걸 재가공을 해서 이제 개인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서 가장 선두로 로봇으로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여전히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요때 이제 조정을 받았던 첫 번째 원인이 그거였어요. 6월 달쯤에 그 기아 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IPO를 28년이 적당히 보인다라는 이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요런 말을 하면서 조정이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때문이었거든요. 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과 동시에 이제 그 반도체 수급 쏠림 플러스 시장 조정 같이 더블로 이제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할인이 됐다. 기회인 거죠. 만약에 내가 로봇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단타만 쳤던 비중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굉장히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전 닉스가 다시 원가격대로 조금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미 80만 원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에 그 삼전 닉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피지컬 AI 로봇의 속도가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로봇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요 9월, 10월 달 정도 하면은 그 행사에 참여 기업들의 리스트가 이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신기술이 나오고 또 그 신기술에서 가장 뭐가 핵심이 된다더라. 뭐 이 관절에 필요한 부품이 뭐 갑자기 부각이 돼서 또 어떤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 담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요게 부각이 되면서 로봇 쪽으로 힘이 낼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삼성전자와 닉스가 3전 뭐 250만 원부터 와 있으면 얘는 이미 전고점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를 저는 가장 넘버원으로 꼽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모아갈 로봇주의 관점에서 현대차 지금의 주가 레벨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장 속에서 시장이 이렇게 맥을 못 출 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 구간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정리해봐야 할까라는 시간이 올해 초반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지금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새로 해봐야지라는 고민하신다면 속이 시원해지는 우리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전략들, 생각들 정리하시면서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전력 설비, 건설 장비 이런 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캐터필러 이 기업 중에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데 건설 광산 장비나 뭐 발전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찍히면서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쏠림이 좀 완화된다면 전기 쪽이나 이 건설 쪽이나 원전 뭐 에너지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IT 투톱 말고 전선, 뭐 원전 이런 쪽이 다 같이 함께 갔는데 정상화가 된다면 그간 너무 많이 부침을 겪었던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시장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이 캐터필러가 좀 보여준 일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시기상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시기상조는 아니고요. 사실 예. 뒤늦게 터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오늘 건설주들 상당히 좋죠. 캐터필러 영향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뭐 대우건설, 뭐 GS건설 뭐 요런 종목들 굉장히 좀 빨간불 잘 보였었는데 물론 시장 하방장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졌지만요. 캐터필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요거를 보니까 매출이 YOY로 24% 오르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EPS가 이제 73%나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폭등한 겁니다. 거기다 수주 잔고가 92%가 지금 올랐어요. 이 수주 잔고가 이미 이만큼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주문을 많이 받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이러한데 수주 잔고가 이 정도로 폭증을 했다라는 거 하면은 3분기 실적도 더 당연히 높게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설 쪽으로는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이 건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인건비가 비싸서 또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서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봤더니 뭐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이네? 라고 하면서 건설 쪽으로는 이제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저는 요게 단순히 건설 쪽으로만 본다기보다는 건설과 우리나라 건설 종목들은 원전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를 조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얘는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특집에도 모자라요. 너무 많은 섹터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그래 정말 구하기 힘든 반도체 어디 저기서 막 최태원 회장님한테 협박하고 막 구걸해 가지고 반도체 얻어왔어. 그래 가지고 기판도 비싸 죽겠는데 저기 무라타에서 막 삼성전기에서 사서 해 가지고 꽂고 어찌어찌 만들었어요. 전기가 없네. 이러니까 전력 설비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 전기가 모자라. 오케이 일단은 막 변압기 설치하고 근데 이거 저 옆 동네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야 이거 전력 이거 갖고 되겠어? 야 SMR 이러고 이제 SMR 찾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원전 테마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1,420 원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왜 갑자기 이거 건설 얘기하다가 웬 환율이에요? 자, 환율이 좋아지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환율 왜 좋게 만들었어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공조해 가지고 엔화를 왜 올려놨죠? 대미 투자.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트럼프가 했던 성과를 이제 띄울 거란 말이에요. 부풀리고. 그러면 대미 투자를 받은 아주 커다란 업적이 있으니 요거를 부각시킬 건데 환율이 안 좋고 아시아 통화가 저렇게 똥값이 돼 있으면 "야 투자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올려 놓은 거예요. 환율 가치를 올려 놓고 "대미 투자해." 그러면 우리 대미 투자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 뭐였죠? 마스가 조선이랑 원전이죠. 요것 때문에 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미 투자에 대해 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이 캐터필러가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우리 건설 쪽도 돈 벌 수 있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으로 찍힐 때가 됐고, 이 건설 쪽에 대한 이야기, 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 원전 쪽의 수주도 함께 우리는 받아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좀 생각을 좁혀 오셨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에 갈릴 만한 8월이 될 것 같아서 또 굉장히 뭐랄까요,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 똘똘한 느낌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제가 아까 실컷 얘기했던 이제 건설 쪽, 원전 쪽, 그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단기 거래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성향이 단기 거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2, 3일 매수, 2, 3일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고 뭐 이런 종목은 보통 변동성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제가 아무리 좋은 시점을 얘기를 해도 늦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 시간에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어도 누구는 수익을 내지만 누구는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종목을 찾는데 그중에 딱 걸린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에요. 아까 제가 건설주가 지금 좋은 이유를 막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그 모멘텀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종목 중에서도 차트의 자리가 가장 이쁜 종목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시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매수에 적합한 시장인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불안하게 봐야 되는가? 관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좀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해볼까? 이런 시황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산업, 즉 섹터를 봐야 됩니다. 이 산업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인지, 장기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차트예요. 마지막이.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이 산업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종목군에서 차트가 가장 좋은 종목을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 머리 때문에 좀 안 보이실 텐데 살짝 비켜 드리면 요렇게 비켜야겠네요. 요렇게 비켜 드리면 지금 요게 제가 요렇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꼬리 달고 많이 내려와 있어요. 꼬리 달고. 근데 저거는 이제 넥장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쟤는 지금 약 5거래일 동안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전저점 구간이죠. 전저점 구간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투고점을 두드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목표가까지 이제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를 그렇게 길게는 안 잡았어요. 1차 목표가를 여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이 요 검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조금 조정이 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종목을 일부는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올 때 또 다시 추가 재매수 해서 이제 그다음 거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쪽으로 요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가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는 공부방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셔서 계속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장중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푸름 전문가님,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양전을 하면서 0.77% 오늘 8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코스피 역시 3.9% 하락하면서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려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좀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후장도 우리 박스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